자, 오늘은 영어 단어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영어 단어. 영어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상형 문자라고 하는 거지.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그림에서, 그러니까 즉 어떤 이미지에서 만들어진 글자를 상형 문자라고 하는 건데, 영어도 가만 보면은 상형 문자다 보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제 이게 어떤 뜻일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한자에도 상형 문자인 것처럼 한자의 볼견자, 보는 거란 뜻은 다리가 달려있는 사람이 뭔가 눈을 뭔가 집중해서 본다라는 개념의 이 그림에서 형상화했던 것처럼 영어라는 것들을 영어라는 언어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의 단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 영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영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영어의 접근법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영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제 발달된 게 아니라 뭐 인도의 그 고대어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라틴어, 프랑스어, 아니면 셀틱어, 아니면 힌두어 이런 여러 가지 어원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하나 즉 이미 만들어진 레이크, 랭크, 리치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얘네들의 근본적인 의미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핵심을 즉 원어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까지 파악한다고 하면은 즉 우리가 말하는 밑에 위에서 보여지는 이거는 단어의 하나의 뜻이라고 하면은 밑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 좋겠다. 그럼 영어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핵심인 건데 첫 번째 영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형상 앞에서 말했듯이 형상이나 그림 문자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영어 스펠링 같은 경우들 이제 소리 즉 의성어 혹은 의태어 모양 아니면 소리로 만들었다 그리고 만들 당시에 그 발성 즉 발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아까 전에 말했던 이런 본질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가로부터 시작해서 단어들이 확장됐다.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거고 형태를 적용할 수 있는 건데 밑에 예시를 참고하면 되겠고 다섯 번째로 다양한 상황상 의미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단어가 1대1 대응이 아니라 이 단어에서 본질적 의미가 파악이 되고 이 본질적인 의미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밑바닥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맞는 거지 이 단어가 상황마다 쓰이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원어민인 우리가 한글을 배우듯 이런 ESL 상황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를 제2 외국어로서 배우는 환경에서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황에 맞는 단어들을 올바르게 쓰는 것을 배우지만 근데 우리가 EFL 상황, 즉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기 때문에 이 EFL 상황에서는 영어들이 갖고 있는 다의어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면은 컴팬이라는 단어가 있어. 컴팬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COM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이고 이 펜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빵이라는 뜻이지. 근데 일단 형상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이 컴퍼니의 첫 번째 스펠링 C라는 단어는 어디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뜻이라는 개념이지.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보다시피 이렇게 그림에 어떤 한 것을 삥 둘러싸서 이제 앉아있는 개념의 come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come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with, together라는 뜻이고 그리고 C라는 단어 다음에 C come 할 때 come의 M 발음은 come 하면서 M이 닫혀야 되는 발음이고 MP라는 MP라는 발음에 M은 유성음에 M 해서 양순음, 양 입술로 나는 소리고 P 같은 경우도 양순음의 무성음인데 이 조합이 영어에서는 발음하기가 상당히 편안한 거고 학생들이 아마 찾아보면 알겠지만 M 다음에 P로 시작하는 이 두 개가 연결되는 코드들이 상당히 많을 거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발음의 편의상 스펠링을 조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컴패니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컴패니라는 뜻이 라틴어의 페니스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했고 네 번째는 뭐 컴패니의 컴패니언이라는 동료란 뜻으로 쓰일 수 있고 이게 이제 상황상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표상,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것부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제 언어가 발달하듯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회사, 그리고 모여있는 단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손님, 함께 있는 사람들 혹은 뭐 군대로 가면 중대란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이거는 이제 최재봉 선생님의 에로 잉글리시에서 이제 개발하신 방법인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에서 나왔듯이 영어 첫 스펠링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는 건데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스펠링들은 약간 이런 성향을 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단어를 찾아볼 때 이런 스펠링으로 처음 시작하는 단어들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은 뭐 의성어로도 표현될 수 있고 의태어로도 표현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S에 이제 스라는 단어가 이제 유성음이라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스가 부드러운 느낌에 그리고 오란 단어는 당연히 뭐 타원형의 동그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고 fly의 이 F라는 사운드가 이제 타차름이라고 하는 건데 뭔가 터지는 소리란 말이야. 터지는 거. 그래서 뭔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풀어헤치거나 이런 우리나라 말도 풀다라는 개념에 이 F라는 발음이 상당히 비슷한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B라는 것은 이제 최재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풀다, 막다, 터지다 이런 개념의 이런 B라는 스펠링들이 갖고 있는 뭔가 유사성을 상당히 띠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야. C도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뭔가 꼬여져 있는 느낌의 뭔가 둘러싸여져 있는 느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음성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GR이라는 단어가 grow라는 단어의 GR이라는 스펠링이 약간 의성어의 개념이야. 그래서 GR이라는 단어는 뭔가 찡이라는 어떤 반짝이는 느낌이라는 스펠링을 갖게 되고 반짝인다라는 개념이랑 연관성을 지으면은 상당히 유사성이 깊지. 보면은 빙하, 힐끗, 번뜩이다, 개슴츠레 보다. 뭐 유약을 뭔가 바르다 할 때 그러면 반짝반짝거리는 찡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리고 SC라는 단어에서 S가 아까 전에 마찰음이라는 이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고 여기다 크라는 발음이나 스펠링이 뭔가 긁어낸다라고 할 때 극적극적의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이 SC라는 스펠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뭔가를 마찰을 일으키고 긁어낸다는 느낌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스펠링들을 보고 우리나라 말의 뜻을 보면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단어의 의미를 확장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장 상황이나 문맥을 통해서 단어가 그 상황별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거지. 여기서 school이라는 단어, 학교라는 단어는 사실 근본적인 의미는 모인다는 뜻이고 이런 모인다는 뜻으로 일단 알고 있어야 그래서 물이나 때, 학파, 아니면 훈련시키다, 학부 이러한 상황에 맞게 단어들을 적용할 수 있지 스쿨이 절대적으로 학교로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서 학교란 단어가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단어라고 새로운 뜻을 알려주지만 사실 새로운 뜻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스쿨이라는 뜻이 모이는 거에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접근법을 좀 달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flash이라는 단어도 영어에 F에다 L이라는 단어가 L이 뭔가 쫙 펴져 있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밑에 깔려 있어서 뭔가 기복이 없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뭐 기복이 없거나 아니면 평균 혹은 평균 아래 이런 느낌이거든. 거기에 선생님이 여기 가로로 묶어놓은 게 뭐냐면은 상황이야. 매출이 평균, 저조하다는 뜻이거나 평균 아래다. 바퀴가 원래 동그래야 되는데 펑크 나서 밑바닥이다. 지대가 저지대, 소리가 뭔가 들쑥날쑥에 뭔가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밋밋하다. 음료는 김 빠진, 신체는 평발, 주거는 아파트. 이런 개념으로 상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 그때 우리가 이거를 보통 단어라고 외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수능용 단어 아니면 중학교용 단어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기본적인 단어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단어를 상황과 무관하게 1대1 대응시켰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외우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rooted from minbin이라는 닷컴이라는 데서 이 어근을 확장시켜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VIS라는 단어가 영어의 보다란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VIS랑 VEW 그리고 VID 그리고 VEY 이런 단어들은 영어에 보다라는 뜻이랑 연관돼 있다. 그래서 이런 보다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하는 뿌리를 시작해서 그래서 얘를 어근이라고 하는 거지. 어근으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확장되고 앞에 접두사를 붙이면 의미의 뜻이 바뀌고 뒤에 접미사를 붙이면 품사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들을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즉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스펠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어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또 뭐랑 연관되냐면은 우리의
한자랑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야. 견이 보는 거지. 보고 배우는 거고, 보고 푸는 거, 보고 익히는 거고, 보고 쌓는 거, 그리고 보고 듣는 거, 그리고 보고 보는 책, 이런 거란 뜻이지. 즉, 우리의 영어, 한자랑, 그리고 영어의 어근이랑 상당하게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공부하면서 한자를 공부하고 한자를 공부하는 것처럼 영어의 어근을 공부하면 우리의 어휘력은 무궁무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학습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같이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자체를 깊이 공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사고력에는 너무나 큰 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영어에서는 단어 가족이야. 사실 famil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family가 가족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가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니면 cat family라고 하면은 아니면 고양이과 동물일 때 이제 cat family라고 하거든. word family도 마찬가지야. 단어가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단어 가족에서의 우리나라 말의 결정하다라는 말을 영어에서 decide라고 하는데, decide를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말로 결정하다라는 단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된이라는 단어를 모르거나 결정적인, 미결정, 결정적인 이런 단어를 모른다고 할 때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 결정을 아는데 미결정을 모른다. 그럼 미란 단어 한자어라는 것, 접두사가 붙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반대 의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상당히 유용할 거라 이 말이지. 그래서 영어에서 decide라는 단어가 영어의 D로 끝나는 동사들은 보통은 뒤에 뭐를 변화시킬 때 D가 S라는 스펠링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다 IV를 붙이는 거지. 아니면은 E라는 것은 원래 없는 스펠링이었기 때문에 E를 탈락시키고 ING를 붙이거나 기타 등등 이렇게 붙이는 걸 알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단어를, 이런 단어들은 뭐 우리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이건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고,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단어에 대해서 한번 배울 때 호기심 있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고, 사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완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재밌게 배우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에는 중학교 2학년 후반이나 아니면 3학년부터 하는 게 본격적으로 좋겠지. 언어가 조금 증폭되는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머리를 싸매고서 새로운 걸 발견할 거냐 아니면 그냥 닥치고 외울 거냐, 이런 핵심인 건데,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식은 뭐냐면은 본질을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추론해 봐야 되고 막 탐정 같은 개념이지. 처음 해봤을 때는 이거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뭔가 처음부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하고 나면은 뭘 느끼게 되냐면은 뭔가 재미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3,000단어, 5,000단어의 단어들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단순 암기로 빽빽이 쓰면서 외워야 된단 말이야. 과연 너희들은 어떤 걸 선택할래? 새로운 걸 발견하면서 새로운 걸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래? 아니면 단순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에 시달릴래? 이건 너희들의 선택이라는 거지. 여기까지.